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도내 한 요양원에서 노인 환자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심한 욕창에 걸린 노인을 방치하는 바람에 숨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80대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며 계속 몸을 뒤척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는 살이 다 썩을 정도로 심한 욕창이 발생한 상황.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엄마 얼굴만 보면 갑자기 막 눈물이 나와요. 사람 상처 조금만 나도 고통스러운데 등창이 세 군데가 네 군데 났어요. 또 다른 할머니의 가족들도 이곳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엉덩이에 심한 욕창이 생겨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합병증으로 할머니가 숨졌다는 겁니다. 결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 요양원에 대해 노인학대 판정을 내렸고 제주시는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뒤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드레싱이라고 해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의료적 방임 행위로 해서 노인학대로 판정이 됐습니다. 해당 요양원 원장은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하는 대로 잘 했는데요. 처치 같은 거 다 제대로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경찰은 요양원 대표 김모 씨와 요양보호사 등 3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조작했던 제주 출신 제1교포에게 3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기밀을 탐지하려고 국내로 잠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강우규 씨 등 6명의 제3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78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1년 동안 복역하다 특별 사면으로 일본으로 돌아간 뒤 숨졌고 유족들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분양가 거품 조장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나 콘도는 반드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분양을 해야 하는데요.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한 리조트에서 이런 절차 없이 콘도미니엄을 사전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자본이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내년까지 2,300억 원이 투입돼 휴양 콘도미니엄 300여 객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업체가 제주도로부터 콘도미니엄 분양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그런데 승인을 받기 1년 전인 지난 2014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분양 의향금이라는 명목으로 17억 9,400여만 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콘도를 짓기 전에 중국인 110명에게 분양을 받겠다는 의향서와 함께 1,700만 원씩을 받은 겁니다. 업체 측은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기로 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고객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장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는 이제 고객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하지만 분양 의향서를 쓴 110명 가운데 2명만 포기했을 뿐 나머지는 계약을 맺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 이러다 보니 업체 측이 사실상 사전 분양으로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살펴본 뒤 분양가를 높이려고 편법을 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법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지도라든가 그런 도덕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건설사들이 좀처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인데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국내 건설사도 그런 걸 이용하게 되고. 제주도는 업체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사전 분양인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제주 이주 붐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의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인구 유입도 조만간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600여 명이 살고 있는 중산간의 한 작은 마을. 재작년부터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오는 주민이 늘면서 3년 만에 인구가 30% 이상 늘었습니다. 공항하고 가깝고 마을 자체가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젊은이들 그 교육기관이 가깝기 때문에 30, 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2010년 400명가량에 그쳤던 제주 지역 순유입 인구는 지난해 14,000명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만도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관광산업 호조와 국제학교 신설 등의 영향으로 제주 인구가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2.4% 증가해 6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전국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교통난은 심화되는 상황. 이에 따라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는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의 어떤 영등포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이미 거의 비슷한 상황이 왔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는 심지어 서울에서도 주택을 이제 매매를 하고 제주로 왔을 때 주거를 마련한다든가 그 작업을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과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입도세와 교통유발 부담금을 물려 인프라로 확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사상 최단 기간에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그제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70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늘어난 것으로 내국인은 476만 명으로 16.1%, 외국인은 132만 명으로 13.3%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절제력이 약하다 보니 범죄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또 재범률도 높은 편인데요. 법원이 이런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밥 준비에 분주한 청소년 요리사들. 기물 많은 솜씨는 아직 서툴지만 정성만큼은 전문 요리사 못지않습니다. 처음 접하는 국수 만들기는 삶는 법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요리를 하는 청소년들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 직접 만든 요리가 누군가의 행복이 되는 모습에 자신감을 찾습니다. 제 꿈이 셰프인데 만들어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서요. 제 꿈에 더 다가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해보니까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요리를 만든다는 소식에 법원 구내식당은 붐볐고 직원들은 요리 솜씨에 한 번, 기특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국수가 굉장히 맛있어서 놀랬고요. 우리 보호소년들이 이렇게 특기를 살려서 앞으로 큰 꿈을 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은 청소년 요리사들의 요리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 등 200여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전달했습니다. 보호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소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죄에 빠져 꿈을 이룰 뻔한 청소년들에게 꿈을 꾸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조천읍 사려니 숲길에서 46살 오모 씨 등 관광객 4명이 불안한 계곡물에 갇혔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소방구조대는 밧줄 등을 이용해 50분 만에 4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제주 산간에는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최고 145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도 비가 오겠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를 새로 만들면서 인근 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도 함께 마련을 했는데요. 2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됐지만 정작 농민은 이 시설물을 제대로 쓸 수 없어 무용지물로 남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 MBC 한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수를 심은 밭입니다. 땅은 바짝 말라 있고 한창 물을 머금고 자라야 할 수수는 축 처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물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물통을 운반할 농기계가 오갈 수 없는 밭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받으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받아서 받아다 쓰라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는데 진입을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서 쓰는 거예요? 대형 수도꼭지 같은 분수공이 설치된 건 지난해 말. 인근의 저수지가 건설되면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용수개발 사업으로 제천 덕산면 일대 41곳에 이런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195억 원. 그런데 분수공을 사용하는 농민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치 등의 문제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주변은 수압을 견디지 못해 터지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토압이 꽉 잡아줘야만이 배관이 안 빠지는데 토압도 없는 데다가 해놓지도 않고 마무리도 안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쏙 빠져갖고 이게 물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 사업을 진행한 농어촌공사는 애초 분수공을 오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했지만 농민들이 통로까지 작물을 심으면서 통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입장. 지목상 그거를 다 해놨는데 물의 폭이 보통 뭐 한 3m에서 5m씩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탔을 때 농기계는 충분히 댕길 수 있었죠. 영농 현대화에 큰 역할이 기대됐던 200억 원짜리 농업용수 공급 시설물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개하지입니다. 절기답게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겠는데요. 지금은 장마전선이 잠시 남하한 가운데 하늘에 구름의 양만 많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10에서 40mm, 산간에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는 산간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은 만큼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1도로 출발해서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도 비가 오기 전까지는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은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차차 흐려져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목요일 하루 동안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중학생 배드민턴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제59회 전국 여름철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중학부 혼합복식에 출전한 제주 사대부 중에 이민서와 제주 여중의 지영빈이 우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 중학부 복식팀도 3위에 올랐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강제 철거를 앞두고 있는 중덕 삼거리의 막루 등 시설물을 이전한 뒤 보존해달라고 제주도에 건의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이들 시설물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상징적 존재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대승적으로 받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시설물이 민군 복합항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 주에 철거할 예정이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곶자왈과 자연습지의 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곶자왈 가운데 지하수 투수 계수가 높은 곳에 대한 개발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자연습지도 천연저류지와 저수지 역할을 해 지하수 1등급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연림에 가까운 이차림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해 보전 등급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탑동 매립지 호안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정밀 진단을 실시한 결과 호안 아래쪽에서 토사가 쓸려가는 하상 쇄골 현상이 확인돼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탑동 광장 일대 220m 구간에 공사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탑동 매립지는 해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난 2009년 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